아, 고지서 딱지. 저승사자보다 무섭다. 우리가 우편함을 볼 때 돈 내라는 고지서만 아니면 일단은 좀 안심을 합니다. 치과에 가도 원장이 이런저런 치료 과정을 설명을 해줘도 귀에 들어도 안 하고, 그래서 얼마인지 최종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조마조마합니다. 아픈 거는 얼마든지 참지만 돈은 안 됩니다.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예의지국의 나그네 강우발이 오늘은 울산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울산역 KTX 1탄에 이어가 2탄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결을 좀 못하고 지금에서야 올리니 좀 재밌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살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상가의 상황은 울산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텐데요. 공실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역세권에 와서 소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자가용으로 싹 왔다가 바로 열차 타고 올라가 주시고, 또 울산으로 귀가해서는 또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이런데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면서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역세권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역세권 상가 투자 이런 것은 완전히 옛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삭제해야 됩니다. 요즘 저 상가에 붙어 있는 저 임대 딱지와 공실의 현황을 보면 이제 자영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이제 과연 가치가 있는가? 자영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마음 한구석에 항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울 때 내가 돈을 좀 모으면 반드시 독립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을 열면 대우도 좀 다르고 사장님 소리도 좀 듣고 저놈의 보기 싫은 동료와 상사들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는데요. 자, 여기 최근의 기사를 보면 자영업자 75%가 월 100만 원을 못 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95만 명은 소득이 거의 0이라고 하네요. 이게 추정치가 아니고 국세청 종소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낸 건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보면은 결코 가언은 아닌 듯 합니다. 소득이 제로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매월 고정비용 그거는 방어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 고정비용을 내기 위해서 다른 부업을 띄어서 막아 넣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제 자영업을 직업이라 부르기도 이제 좀 애매해집니다. 예전에야 인구도 많았고 플랫폼도 없었고 또 회식도 많았고 그랬다 보니 조금 목돈 있다 싶으면 빚을 약간 넣어서 발이 창업을 했고 남 부럽지 않게 그럭저럭 벌고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한 양극화로 인해가 전통 있는 맛집으로만 딱 몰리고 어줍지 않게 창업한 이런 곳은 전부 폐업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점포 저거 하나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이 결국 자영업자들인데, 이분들이 어려우면 결국 임대가 나오고 공실이 되거든요. 건물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이 안 되는 게 건물주가 어떻게 탄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공실이 되는 순간 앞으로 몇 년 동안 비워둬야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임대가 붙은 아파트 상가 이런 거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한동안 비어 있을 겁니다. 전국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기 역세권은 더 심하게 보일 뿐이고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아는 가까운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몇 달이 건너서 좀 아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자이고요. 일종의 복부인입니다.
한참 부동산이 좋았던 시절에 돈을 좀 벌었고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성공으로 상당히 과감하게 빚을 내서 저기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지역도 넓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가장의 수입은 오히려 용돈벌이 정도밖에 안 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된 거 사실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실컷 잘 살던 아파트를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몇천 원 손해보고 팔고 또 오를 것 같은 그 아파트는 또 마음이 조급해가 무려 한 1억 가까이 더 비싸게 사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조금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역시 마이다스 손으로 칭송을 받고 이랬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불꽃이었고 그때부터는 줄곧 지금 내리막길을 2년째 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잘 되다 보니까 집안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컷 직장에 잘 다니던 아들내미도 부동산을 가르칠 요량으로 그만두게 했던 겁니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 실습을 시켰는데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된 지경이라 결국 그 아들은 다른 더 못한 예전보다 더 못난 직업으로 찾아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망가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집도 급하게 지금은 내놓고 가정균열의 징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도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욕심을 내어서 여러 개의 물건을 손대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뉴스에도 가끔 빌라왕, 백채 소유, 갑자기 극단적 선택 이런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들의 계속된 성공에 브레이크 고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무지막지한 공실들 계속 보시면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과거의 불나방들처럼 함부로 욕심을 내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해서 애쓰는 강호발입니다. 자,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